조선업이 흑자가 되었다고? 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하나오션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고 스루풋 분석으로는 영업손실 20.1%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0.4회전으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2,52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5%가 증가했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6.8%가 증가했습니다. 포괄이라고 쓰는 이유는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47%가 증가가 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255억 원이 났어요. 전년도 매출 총 손실 78억 원에서 무려 1699%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빼니까 영업이익이 453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영업손실이 660억이었는데 168.7%가 전환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로서 전년도 마이너스 4.6% 대비 6.6%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5천억 원대로서 7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18.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계약자산도 증가했다. 상승, 증가, 어떤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계약자산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28.8%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 율로는 7.1% 하락입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운영경비가 26.2%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0.01포인트가 상승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가 크기 때문에 영업손실 2,865억 원이 발생이 됐고 영업손실이 20.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3,318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계약자산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펀 율로는 마이너스 7.1%지만 이게 현실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6.1%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오로지 계약자산이란 합법화된 KIFRS 1115 기준에 걸쳐 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란 기준 때문이다. 미래 매출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실, 리얼리티다. 요거 발음 어떡하나 해서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레알이라고 얘기하지만 리얼리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라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은 없죠. 100%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제공품이 2조 원이 있는데 이게 2,318억 원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이 이게 이제 건설업에서는 미천구 공사라고 그러죠. 무려 9,1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자산이란 것은 미천구 공사 성격이니까 아직 청구하지 아니한 것도 공정 진도율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만큼 매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유일한 원인은 오로지 계약 자산을 크게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주사항을 보면은 현재 27조 3천억 원대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무부 수준이다. 기간 개념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기간 개념은 집어넣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납품액이 매출액하고 유사하거든요. 이 기납품액은 요거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뽑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갭이 749억 원 정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수주잔고는 꽤 있다. 지금 뭐 1분기가 2조니까 한 연간 한 10조 한다 그러면은 한 2년치 이상, 한 3년치 물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인데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하나오션은 2024년 1분기부터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품만 뺀 요거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16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 재고 자산이 그렇죠. 원재료 매입액으로 표현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재고 자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오션은 미착품은 또 뺀다 이런 얘기예요. 원재료 매입액이 38.7% 증가했고 그 결과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0.7%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26.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원에서 판매관리비 800억을 빼면은 나머지가 9,478억 원인데 이것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25.3%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11.4%가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1.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그 가공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그거의 차이가 여기가 402억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이제 1224억 원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BWCI 증감액을 우선은 빼보면은 갭이 나와요. 그 갭이 또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미착품의 증감액하고 금액이 같네. 이렇게 해서 2024년도 1분기는 일치를 합니다. 어쨌든 기준이 어쨌든 동일한 기준을 가져가면은 매출원가 산출하는 것은 뭐 맞다 이렇게 되지만은 저는 뭐 뭐 죽었다 깨는 WCAI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년도 거는 오히려 1320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증명할 방법이 있고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가 인수하고 나서 처음 일치한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전체 빼기 미착품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마찬가지로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하면은 아까 그 제조 원가 차이 이게 무엇인지는 알 방법은 없다 이거죠. 좀 결론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좀 맞춰져야 됐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609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000억 원대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562억 원을 어디다 헤쳐먹었니? 이렇게 물으면은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495억 원이야. 그래 그 차이가 66억 원 남네.
그러니까 66억 원은 어디로 해먹었다는 얘기네. 어디론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전년도 1분기에는 이제 플러스니까 현금이 남네. 이거 어디서 공짜로 들어왔어? 요게 이제 현찰이로 그 이렇게 표현을 해 현금 흐름표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 현금 흐름표는 적어도 제로로 나오고 정도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언클리어합니다. 그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은 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회계 감사를 다 받으면서도 어떻게 패스들이 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46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상 29%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이제 또 뭐 간편한다고 해서 1분기 인원수는 비교가 안 됐고 2023년 말하고 2023년 초인데 음, 직원이 204명 증원이 됐어요. 뭐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또 평균 임금도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천만 원대로 그 임금까지도 크게 올려줬습니다. 점령군이 와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좀 더 격려한다고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무려 임금 인상률이 26.1%가 증가했습니다. 뭐 잔업도 OT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노동 생산성도 좀 증가했어요. 생산 재료비 투입 기준으로 보면은 외주 가공비가 34.2%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9.1% 증가했습니다. 대표는 2023년까지 박두선 씨 1960년생이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점령군이 들어오면서 권혁웅 씨라고 1961년생이 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죠. 제가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오면은 구대장은 물러나야 하는 법, 임금 수준을 높여주었다. 노동 생산성도 증가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윗선의 지주회사한테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임금을 높여주고 이익을 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구가는 그러면 뭘 했길래 그러냐? 이런 비유도 해볼 수 있겠어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아니, 노동이 아니고 전체 생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나름대로 전문가가 작성한 그런 내용인데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영평가 지표에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스루프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거꾸로 44.8% 크게 증가했어요. 50%면 또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데 일시에 한 10.8%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돈이 부족해서 차입금을 늘렸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제 최근에 두평 ROL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본 회수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평가에 마이너스 7%입니다. 2023년은 1큐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모기업이 자회사의 그 전문 경영인을 평가할 때 이거로 하면은 좀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실적은 결산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돈은 잃었어 이 사람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산 회전율은 조금 상승했어요. 모기업 하나에서 본다면 새 점령군 사령관도 교체해야 할 경영 실적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 그 분식회계 개연성의 카테고리는 역방향이고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스루프율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상식적일 것 같죠.
그러면 반증 추론이 또 모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순은 수량으로 산출해서 해봐야 될 텐데 이 배가 한 척이 나가는 게 기간에 걸쳐서 나가는 요거는 그래서 그 이 조선업은 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인 증거가 요거 수량으로 회전율 한다는 게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찾고 있는 중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반증 추론에는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그 제품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다 반대죠. 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기업이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정확히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정신에서 또그 손익의 그 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손익이 발생한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인 추적이라는 그런 과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차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 2차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게요. 반증치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지만 모순이고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만 입증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이 2차 추론하고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을 원재료 평균 가격이 1.4% 감소했기 때문에 제조원가 비율로 하면은 오히려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거만큼 어,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원재료 세 가지 나온 거 가지고는 조선업의 원재료를 대표할 수 있겠냐? 물론 상징성은 있겠지만은 그 배를 만들면은 철판하고 뭐 페인트하고 뭐 세 가지를 거기에 넣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자재가들이 많이 들어가죠. 배관제도 들어갈 거고 또 뭐 배마다 엔진이 들어갈 거고 이런 그게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통신 장비라든지 뭐 그 군함이라면은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그 철판하고 또 페인트하고 뭐 이런 이유로만 에, 저기 공시를 하고 있는 거로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나타난 거로서는 그렇다. 자, 이렇게 그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루폿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해서 각각 예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 원가 회계는 모두 모여가지고 해야 나온다는 거. 이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회계를 하는 것이 영업이나 미래 예측을 빨리빨리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스루풋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몰라요.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일반적으로 연말 그 계획할 때 그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1분기 실적 그냥 4배를 해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할 때는 1 더하기 300%를 하거든요. 산식을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그 하나오션은 매출 증가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1 더하기 390%니까 한 490%, 그러니까 5배 정도 가까이를 예측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11조 1천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 그 제조 원가하고 매출 원가까지 나오는 과정을 이것도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재료비가 무려 490% 정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 매출 지금 증가율에 따라서는 300%가 아니고 490%
15%까지 애들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실행한 결과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매출이 그 원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11조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영업 쪽에서는 뭔 얘기냐? 12조 원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업의 입김이 세가지고 12조 4천억을 하면은 계획은 2220억인데 1조 4천억이나 크게 나온다 이게요. 이게 우리 얘기가 맞지 않냐. 근데 결론은 이거는 재고가 연말까지 25%또 증가한다고 봤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 사고 방식은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익은 뭐 충분히 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재고를 만약에 25%가 줄어든다. 계약 자산도 줄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적자 1조 2천억으로 다시 나올 거다. 이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계약 자산을 차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거가 아주 애물단질 겁니다. 줄이지도 못하고 저 공사를 빨리빨리 하면 계약 자산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게 밀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업종에서 일하셨던 분의 사고방식은 아니 그 회계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그 회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1년만 적자를 보면 되는데 그 적자를 보고 다음에도 수주 물량이 밀려온 것이 매출화될 거 아니냐. 제공품만 지금 제공품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 1년만 계약자산 개정 없애고 그러면 적자가 나겠지. 그럼 다음 해부터는 그 뒤에서 밀려오던 게 매출로 인식이 되니까 1년 하나만 손해볼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주장한 게 그런 거거든요. 스루풋으로는 뭐 그런 거 다 생각 없애고 아주 쉽게 갑시다. 운영비용 기준으로 해서 연말 300% 증가한다. 요거 변수를 그리고 이 적자기 때문에 2864억이죠. 마이너스 표현한다는 것은 전환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2864억 원 흑자를 내보자. 이렇게 했을 때 13조 원이나 해야 된다는 그런 큰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맞추려면 매출 재료비가 무려 500%나 올려야 유사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만큼 열심히 이 현재 이 계약 자산의 이 공정 물량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재료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빨리 끝낸다는 얘기는. 요 뒤에 그 매출 재료비라고 스루프율은 그냥 우수리만 뗐어요. 그 정도로 그냥 계획을 하면은 13조 원이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약을 13조 4천억 원 하게 되면은 2천억 원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포괄 가공비,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좀 납기를 제대로 맞춰서 계약 자산에서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을 추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14조 5천억 하면은 5,860억 나온다. 요게 현실적인 아마 예측일 것입니다. 스로프트 회계 기준의 금액이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원가 회계 영업 기준으로는 좀 적게 나왔어요. 1조 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다른 제조업을 분석해 보면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데 하나오션은 예가가 스루프 쪽이 더 높게 나오죠. 이것은 계약 자산의 인위적인 증가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적잘 거다 실제 이것을 또 증명하는 현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있어요. 135억 원 돈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순이익서부터 쭉 이렇게 산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검증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400억 잃었고 올해는 135억 줄었으니까 전에보다는 낮았다고 그러지만은 현금으로 순 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마이너스 0.2%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4.1%였는데 좀 이 현금적으로는 조금 낮았어요. EMS 사업 활동으로 해서 모두 유입된 돈은 어, 1조 2천억 원이 또 흘러나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어, 차입금으로 돈이 들어온 게 다 그 이게 인건비 또 아니면은 생산비에 모두 다 돈을 썼다는 얘기죠. 최종 1조 3천억 1조 3,882억 원의 현금이 이거는 잃었다기보다는 유출이 됐다. 지금 열심히 만드는데 돈을 썼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은 2,257억 원 투자를 한 게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별림이 50.8%니까 여기에 그 돈이 그 투하자본이 50%를 빼고 나머지 50%니까 운영 비용은 운영 그 유동성 운영 비용은 50%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가 1조 2천억을 더 추가로 투자를 빌려줬어요. 레버리지율이 아까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나오지만은 44.8%로 증가했고, 근데 이자가 아주 약하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산업 아직 그 산업은행하고 그또 은행이 일부 주주로 들어와 있죠. 요거 주주는 41억 5,600만 원은 여기 이익 배당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 신종 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니까 이자 나간 돈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선택권 부여를 하면은 돈이 또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41억 5,600만 원이 주주가 가져간 돈이다. 그러니까 이자 쪽으로 나간 거를 이렇게 배당식으로 자본 계정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33,200원으로서 2023년도 1분기 말보다 11,434원이 상승했고요. PBR은 0.58에서 무려 2.49, 2.5. 하나가 인수한다면 주가가 팽팽 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 실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주명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23.14%, 하나 시스템이 11.57%, 하나 임팩트 파트너즈가 9.26%, 이런 파트너즈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투자회사 이런 걸 겁니다. 산업은행이 19.5%, 국민연금이 5.51%, 외국인이 16.5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오션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계약 자산을 좀 더 줄여야 되고 계약 자산 늘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1분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또 공시가 되는 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